안녕하세요. 자, 이제 C단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C단원은요, 세포의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이쪽 파트가 출제가 꽤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를 꼭 맞추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약간 소소한 것들이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세세하게 좀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요. 1번, 항생제로서 페니실린은 세균에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자, 이거 항생제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핵세포라고 하는 것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항생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항생제라고 하는 거, 원핵세포를 죽이는 게 항생제인데, 항생제가 크게 공격을 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공격하는 대상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자, 먼저 암피실린이라고 하는 것과 페니실린. 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과 암피실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들이 공격하는 대상은 세균의 세포벽입니다. 세균의 세포벽입니다. 근데 세포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펩티도글리칸으로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펩티도글리칸. 그래서 이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수는, 즉 녹이는 역할을 하는 게 페니실린, 암피실린이에요. 둘 다 실린이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외우기가 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벽을 부수게 되면, 벽이 망가지게 되면 결국 세균 안쪽으로 물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벽이 보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벽이라는 게 바깥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형질막이라는 것이 안쪽에 이제 있고, 원형질막이라는 막이 있고, 바깥쪽에 세포벽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이 세포벽이 견뎌줘야 되거든요. 물이 들어가면. 근데 이 벽이 이제 깨져버리게 되면, 이 물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물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견딜 수가 없죠. 물이 이게 들어가게 되면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이라든지 식물세포는요, 안쪽에 용질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뭐 항상 물이 들어가요. 그럼 얘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견디게 해주는 게 이게 다 세포벽이거든요. 근데 그 세포벽을 부수는 게 항생제죠. 페니실린과 암피실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게 되면 펩티도글리칸 2층이 깨지기 때문에 이 물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자, 반면에 항생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스트랩토마이신. 자, 또는 테트라사이클린. 자, 이 두 가지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과 스트랩토마이신. 얘네들은요, 리보솜을 공격한다라는 게 특징이죠. 특히 70S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기 때문에 얘들은 단백질 합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걸 이제 공격을 하니까 하는 역할이 뭐냐면 결국 단백질 합성 저해입니다. 단백질 합성의 저해가 일어나는 게 특징이에요. 단백질 합성의 저해. 자,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또 세균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생제에서 페니실린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기능 억제하는가? 바로 이거죠. 정상적인 세포벽 합성을 막는다라는 것을 골라내시면 된다는 거죠. 자, 뭐 DNA 합성, 뭐 단백질 합성, RNA 합성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스트եպ토마이신으로 나왔으면 단백질 합성을 골라야겠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 보이지 않죠. 자, 포자라는 걸 보였는데 포자라고 하는 것은 세균 안쪽에 남아있는 덩어리를 우리가 포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균이 자기가 살아가기가 힘든 환경에 이제 놓이게 되면 그 세균이 자기 안쪽에 내생 포자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제를 해가지고요, 안쪽에다 탁 씹어 놓는 거야. 환경이 안 좋아지면 이 내생 포자를 만들어요. 그럼 내생 포자를 만들게 되면 이 내부에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외부 환경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 내생 포자가 살아남기 때문에 버텨요. 그럼 그 다음번에 좋은 환경이 오게 되면 얘가 튀어나오면서 증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포자라고 부르는데, 저 포자는 뭐 웬만한 항생제로 부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높은 압력과 엄청나게 높은 열을 가해서 박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균의 내생 포자가 있을 때 상당히 저거를 우리가 없애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문제는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 항생제가 워낙 중요한 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특징을 꼭 잘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예요. 자, 세포 외부로 분비되는 당단백질이 합성되는 동안 단백질에 당을 붙이는 세포 소기관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을 붙인다. 당을 붙인다. 당을 붙이기 시작하는 곳은 조면세포체고요. 그 다음 이동하는 것이 골지체인데 그 골지체에서 또 당을 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비되는 당단백질이 이동하는 경로라는 게 무지하게 유명한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에서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는데 그 합성된 단백질은 바로 조면세포체로 들어갑니다. 조면세포체라고 하는 것이 거친 면을 갖고 있는 것이고 리보솜이 붙어있기 때문에 거친 면을 갖고 있는 건데 일로 들어가요. 그럼 얘를 통해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바로 골지체가 되는데 이 골지체에서 분류를 합니다. 단백질의 분류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분비가 되는 거죠. 뭐 어떤 단백질들은 골지체에서 이제 분비되는 게 아니라 뭐 세포 막 단백질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리소솜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이 분비되는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분비된 상황.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이제 잘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에 당을 붙이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조면세포체입니다. 의외로 이거 상당히 잘 내거든요. 그러니까 조면세포체에서 당을 붙이기 시작하고 골지체에서 가공한 다음에 내보내는 거죠. 원핵세포의 단백질들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핵세포의 단백질만이 탄수화물을 단백질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핵세포는 소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작이 없고 진핵세포는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단백질들을 막 만들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단백질을 저 세균에서 만들면 참 편할 텐데 그러면 세균은 뭐 빨리 자라주고 우리가 막 맘대로 다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세균을 죽였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으니까 맘대로 막 실험할 수가 있는데 그때 탄수화물이 이게 탄수화물이 단백질에 잘 안 붙는 거야. 붙는 기작이 사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단백질과는 뭔가 달라지죠. 인간의 단백질은 탄수화물이 붙어 있어야 기능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3번 문제도 볼게요. 단답형 문제는 웬만하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핵막의 기원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거든요. 핵막의 기원. 핵막의 기원. 자, 핵막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핵막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소포체죠. 소포체. 소포체는 활면소포체, 조면소포체가 있는데 대부분은 활면소포체가 지질을 만들고요. 조면소포체가 일부를 담당해요. 그래서 그 소포체로부터 막들이 다 공급이 되는 겁니다. 핵막 이것뿐만 아니라 골지체 여기도 공급을 하고요. 리소솜 여기도 공급을 하고요. 또 세포막 이것도 공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소포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소포체라고 하는 애가 여러 가지의 그 막들을 다 제공합니다.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것들, 뭐 미토콘드리아, 또 식물암의 엽록체, 또 이제 포옥솜 이런 기관들도 있는데 그 기관들은 자기 스스로 막을 만들어요. 지금 앞에 적어놓은 얘들은 전부 다 소포체가 막 공급하죠.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 불러요? 내막계라고 합니다. 내막계. 안에 있는 막들이다라는 표현으로 내막계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넘어가네요. 자, 이건 이제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자, 넘어가시면, 자, 여기. 자,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세포 내 소기가 어떤 건지 골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요, 여러분. 인지를 이중충으로 되어 있다. 인지를 이중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것. 인지 이중충. 자, 이게 단일막이죠. 인지를 이중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일막입니다. 단일막. 한 개의 막. 인지를 이중충이 두 개야. 그래야 이중막이고요. 자, 인체의 특정 기관에서는 약과 독소에 해독적한다. 이 특정 기관은 간일 거고요. 약과 독소 해독적이 한다는 것은 활면소포체의 주된 기능입니다. 활면소포체. 자, 인질 등의 지질 합성다. 역시 활면소포체 얘기죠. 조면세포체 일부 하지만 거의 활면소포체가예요. 칼슘 저장하고 있다. 역시 활면소포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징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기관들을 얘기했을 때, 야, 이 소기관 어떤 기능이 있어, 어떤 기능이 있어, 이렇게 딱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유학집 보시면은 이제 그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용어들을 이제 키워드처럼 탁탁 기억하고 있어야 바로 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가볼게요. 자, 진핵세포의 세포 내 소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있습니다. 자, 소포체는 단일막 구조가 가지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좋은데, 막이 두 겹 있다는 게 이중막 구조잖아요. 그럼 세 개밖에 없죠.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이렇게 세 개가 이중막 구조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막을 가지고 있다면 다 단일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 분열 및 DNA 복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막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근육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실제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막 스스로 분열한다는 거죠. 자, 사람의 미토콘드리아의 경우에는 유클레오좀 형성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DNA, 염색체는 유클레오좀으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핵에 있는 것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핵에 있는 것이. 핵에 있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핵에 있는 것은 유클레오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유클레오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좀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골지체는 단백질의 분류, 가공, 분비 작용을 담당하고 있다. 골지체는 단백질의 분류, 가공, 분비 작용. 오케이. 특히 분류 있죠, 이거. 이런 거. 분비,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포가 어떠한 분비하는 기작을 많이 하고 있다. 뭐 내분비기 기작이라고 할지,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신경세포의 기능이랄지,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골지체가 무지하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에코는 식물에 존재하고 주된 역할로서 노폐물 저장, 가수분해 작용, 가수분해 작용, 노폐물 저장, 이런 것들은 다 에코의 기능들이죠. 자, 5번. 자, 리보솜은 자유리보솜과 부착리보솜이 있으며 이 둘은 동일한 구조가 가진다. 그러니까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가 자유리보솜이 될지 부착리보솜이 될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가 번역을 할 때, 리보솜이라고 하는 얘가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얘가. 그 번역을 할 때 어떠한 단백질을 번역하는 건가에 따라서 달라지죠. 어떤 단백질을 번역하는 건가에 따라 달라져요. 분비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은 부착리보솜이 됩니다. 소포체에 가서 부착리보솜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세포질에 있는 단백질을 만든다, 또는 뭐 핵에 있는 단백질을 만든다, 그런 경우라면 자유리보솜이 되는 거죠. 조금 정리해 드릴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착리보솜 별게 아니에요. 부착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은 부착된 거예요. 부착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은 부착된 거거든요. 자, 부착된 장소는 조면소포체 아니에요. 조면소포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죠. 활면소포체하고요. 자, 이 두 개. 자, 그 다음 조면소포체 거쳐가지고 나가는 것은 이제 골지체니까, 골지체. 그 다음 이제 리소솜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세포막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분비될 수도 있죠. 자, 가장 출제를 잘 하는 것은 저 분비에 대한 얘기를 출제를 제일 잘한다고 그랬어요. 이 분비에 대한 출제를 제일 잘 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도 부착리보솜으로부터, 즉 조면소포체에 붙어가지고요. 조면소포체에 붙어서 단백질을 만들어오고 그걸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부착리보솜에서 만드는 단백질들은 이런 애들이죠. 그럼 얘들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유리보솜에서 만들어져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핵단백질, 그럼 자유리보솜,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자유리보솜, 엽록체 단백질, 자유리보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부착리보솜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다 기억한다라는 기보다는 출제는 거의 이 분비 단백질을 물어보기 때문에 분비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부착리보솜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C7번 문항입니다. 자,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가지고요. 핵 미토콘드리아 리보솜을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원심 분리를 통해서 이제 침강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원심 분리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라든지 또는 뭐 밀도, 질량이 비슷한 밀도, 질량 또는 밀도에 따라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 큰 것들이 이제 빨리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량이 큰 것들이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량이 제일 큰 게 누구예요? 핵이죠. 그 다음은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은 리보솜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제일 큰 거부터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핵,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순으로 원심분리 이용했을 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아래 이제 뭐 내용 나와 있죠. 질량이 큰 거부터 떨어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보겠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진핵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각각 독립적인 원핵세포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가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세포 내 공생에 대한 얘기죠. 이것도 매우 유명한 주제입니다. 세포 내 공생. 자, 우리 체내에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하고 엽록체라고 하는 것하고 이 둘은 원핵세포였습니다. 이 원핵세포인데 이 원핵세포가 들어와서 진핵세포의 세포 속여야 된 거예요. 원핵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들어온 거죠. 어느 안쪽으로요? 진핵세포라는 거 안쪽으로요. 진핵세포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원핵세포들이 합쳐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도 진핵세포거든요. 우리도 원핵세포라는 것들이 들어와서 합쳐지면서 생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자, 특징들이 있죠. 원핵세포라는 것들에 대한 특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진핵세포인데도 불구하고 원핵세포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스트레토마이신. 자, 이건 원래 70S 리보솜을 공유하는 건데 70S의 리보솜이라고 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의 내부에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토마이신을 처리했을 때 원래 저것은 원핵세포를 억제하는 건데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스트레토마이신은 항생제를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느냐? 근데 또 먹는 거는 괜찮습니다. 먹는 거는요. 먹는 거 괜찮은 게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이중막을 갖고 있는데 스트레토마이신이 그 이중막을 잘 못 뚫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복용을 해도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았다면 적절한 양을 처방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중막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의 특징인데 저 이중막 가지고 있는 것이 세포 내 공생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즉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들어올 때요. 들어올 때 이렇게 이제 세포막에서 함몰되어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세포막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함몰되어 들어온 거예요. 함몰되어. 즉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가 이렇게 있었던 건데 얘가 이게 안으로 쏙 들어온 거죠. 그럼 들어와 가지고 이게 이제 안쪽에 있는 막이 되었고 얘가 이제 바깥쪽에 있는 막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싹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내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유사할까요? 내막은 원핵세포의 막과 유사한 거죠. 바깥에 있는 게 이게 싹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외막은요? 바깥쪽에 있는 막은 진핵세포의 세포막과 유사한 거죠. 그래서 이중막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데 세포 내 공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데 이 이중막 구조와 같은 말이 뭐냐면 내막이 세균의 원형질 막과 유사하다. 세균의 원형질 막과 유사하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고리형 DNA. 원핵세포의 DNA처럼 고리형 DNA가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내부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것도 매우 중요한 특징 중 하나고요. 자, 그럼 자가 복제한다.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자기 숫자가 막 자기 맘대로 늘어요. 그러니까 맘대로는 아니죠. 햇빛을 막 쬐이면 엽록체 숫자가 늘어나고요. 운동을 막 하면 근육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얘들이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개체다. 세균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다 이제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렇죠? 자, 세포 내 공생에 대한 주제는 워낙 또 잘 나온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특징을 좀 잘 기억해 주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급 지방직 공무원 문제였습니다. 자,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작은 세포가 같은 모양의 큰 세포보다 영양분을 섭취하고 부산물을 내보내기 쉽다. 여러분, 자, 작은 세포, 큰 세포입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물질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작은 게 훨씬 더 내보내기 쉽죠. 그래서 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작은 걸 좋아합니다. 물질 교환이 이제 원활하다는 거죠. 자, 2번. 자, 식물 세포에는 중심립과 에포가 있지만, 자, 중심립 이거 없습니다. 동물 세포가 중심립 갖고 있고요. 액포는 있죠. 동물 세포에 액포는 이제 없지만
중심 리빌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세포막은 대부분 이중층의 인지질과 다양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막의 구조에 대한 특징이죠. 오케이. 특히 이제 인지질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박혀있죠. 단백질이 박혀있죠. 박혀있는 이 부분을 통과할 때 소수성인 부분들이 관통되게 되는 게 특징이죠. 자, 4번. 진핵세포와는 달리 원핵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압록체가 없다. 그래, 원핵세포라는 것 자체가 미토콘드리아 압록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기성 세균이죠. 얘는 이제 호기성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고, 호기성 세균, 산소를 이용하는 세균. 얘는 광합성 세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광합성 세균 중에 이제 대표적인 애가 남세균인데, 남세균. 이런 애들이 우리 몸에 예전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런 애들이 예전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소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핵세포에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세포 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거든요. 자, 중심체에서는 미세소관이 형성된다. 이 중심체라고 하는 것은 미세소관을 형성하는 기구가 중심체입니다. 동물세포라면 중심체라는 것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형태가 잘 안 보입니다. 그 안에 중심립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중심립이라는 게 중앙 부분에 들어있고요. 중심체가 감싸고 있는 건데 이 중심체에서 미세소관이 이렇게 뻗어나온다는 거죠. 미세소관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얘들이 분열을 할 때에는 식물세포, 동물세포 분열할 때는 방추사를 만들기도 하죠. 방추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리소좀은 단백질 합성을 담당한다. 리소좀이 아니라 리보솜이라고 바꾸셔야 될 것 같아. 리보솜. 리소좀은 내포장으로 들어온 거대 분자들을 분해하는 세포내 섭취작용합니다. 리소좀은 세포내 섭취작용한다. 자, 소포체는 단백질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 그래요. 소포체 통해서 골지체 통해서 이동하는 거니까요. 자, 리보솜은 DNA 합성한다. DNA 합성은 핵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합니다.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합니다. 위에 있죠, 그죠? 리보솜. 자, 골지체는 세포를 소홀 담당한다. 이게 리소좀이죠. 리소좀. 자, 특징들을 여러분 탁탁 골라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이제 기억과 디귿이 옳은 질문이죠. 답은 1번. 자, 그 다음 C11번 보시면 선모와 편모를 구성하는 미세소관의 배열 방식. 이거 여러분 9+2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이게 정자예요, 여러분. 정자. 이렇게 긴 게 있죠, 뒤로. 한쪽으로 길게 나 있는 털이니까 이걸 편모라고 부르잖아요. 한쪽으로 길게 나 있는 털이니까 이걸 편모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편모를 이제 보게 되면 단면을 잘랐어요, 이거 단면을. 이거 단면을 잘라, 단면을 잘랐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에 미세소관이 2개가 있고, 바깥쪽에 9개가 있는데, 9개가 있을 때 2개씩 붙어가지고 9개 있는 거예요.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에 9개가 있고, 안쪽에 2개가 있기 때문에 9+2 구조라고 부르게 되죠. 9+2 구조. 그래서 얘들끼리 서로 간에 교차작용하면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정자의 편모 같은 것이 파동운동하죠. 파동운동. 우리 원핵세포의 편모는 회전운동이에요. 그죠? 원핵세포의 편모는요. 원핵세포 세균 있죠. 얘들의 편모는 회전운동합니다. 프로펠러처럼 막 돌아가요. 그런데 진핵세포는 다릅니다. 진핵세포의 편모는 파동운동합니다. 또는 선모는 노젓기 운동한다고 표현하는데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운동은 좀 크게 움직이는 거고 노젓기 운동은 까딱까딱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2번.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C12번. 자, 후천성 결핍증, 면역결핍증 일으키는 HIV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HIV 또 뭐 워낙 잘 나온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박테리오파지입니다. 박테리오파지. 얘는 세균에 감염하는 바이러스 있죠. 세균을 감염하는 그러니까 세균을 죽이죠. 대장균 같은 것을 죽입니다. 얘를 먹이가 이게 세균이에요. 자, 근데 HIV라는 걸 지금 얘기했잖아요. HIV. HIV의 먹이는요, 도움세포라는 것이거든요. 도움세포를 감염합니다. 그럼 도움세포가 HIV의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자기가 들어가는 숙주세포라는 것들이 있죠. 그 숙주세포가 누구냐라는 것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되는데, HIV가 도움세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결국 면역결핍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죠. 자, 그다음 인플루엔자가 있죠. 인플루엔자. 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감염하는 대상이 호흡기의 상피세포. 호흡기의 상피세포. 얘를 감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독감 걸리잖아요. 그지?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중에 이 HIV라고 하는 애가 지금 나왔어요. 그죠? 자, 옳지 않은 걸로 했습니다. 자, HIV 주숙세포는 비세포다. 이거 허무하네요. 도움세포. 도움세포. 답이 벌써 나와버렸어. 자, HIV는 RNA 유전 정보를 보여오겠다.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애들 있잖아요. 이 HIV, 인플루엔자, 얘들은 전부 다 R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들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들은 DNA 바이러스도 있고 RNA 바이러스도 있는데, 박테리오파지 같은 경우는 이건 DNA 바이러스예요. 얘는 핵산을 DNA 갖고 있거든요. 근데 HIV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RNA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이제 HIV는 자, 이런 캡시드 안에 바깥쪽에 외피가 있고 이 안에 이제 RNA가 이렇게 들어있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RNA 분절이 8개가 있고요. HIV는 2개가 있어요. HIV는 2개가 있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8개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감염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숙주세포, 이건 도움세포인데 감염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자, 얘가 이제 감염을 하고 이렇게 딱 들어와요. 이렇게 이게 들어오는 모습이야. 그럼 이게 이제 캡시드라고 하는 것이 바깥쪽에 있는 것이고 2개의 분절이 안으로 딱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 2개가 들어오게 되면 이 RNA를 이 RNA를 자신이 갖고 있는 역전사 효소를 통해 가지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역전사 효소를 통해 가지고 역전사를 합니다. 그럼 만들어지는 것이 cDNA인데 이 cDNA라고 하는 것을 숙주의 DNA, 즉 핵으로 가서요. 핵에 있는 숙주의 DNA 안에 삽입을 해요. 숙주의 DNA 안에 삽입을 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프로바이러스라고 부르죠. 여기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프로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프로바이러스. 프로바이러스. 프로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프로바이러스. 그럼 이제 세팅이 끝난 거예요. 야, 이제 너는 내가 먹었어. 이거지. 네? 그 CDNA를 숙주에 대해 삽입하고 이제 그 도움세포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이제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HIV는 RNA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죠. 자, HIV가 림프구나 대세포 공격해서 면역체계가 파괴된다. 여기 도움세포. 이런 게 이제 파괴됩니다. 대식세포라고 하는 것도 CD4번 단백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공격해서 면역체계가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역전사 효소 저해제를 투여한다면 이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HIV에 대한 치료제가 역전사 효소에 대한 억제제예요. 자, 이걸 처리하게 되면은 바이러스 복제가 안 되죠. 숙제 파기를 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요, 조금 상세하게 많이 물어본 편이에요. 그런 사항들을 좀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죠. 그죠? 1번.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동물 조직에서 식물 세포의 원형질 연락사와 같은 기능하는 게 뭐냐? 원형질 연락사, 물질 교환이죠. 이거 물질 교환. 원형질 연락사라는 것은 물질 교환합니다. 즉, 식물 세포가 둘이 있을 때 그 식물 세포 사이에 긴 실과 같은 연락하는 실이 이제 생겼죠. 이걸 우리가 원형질 연락사라고 불러요. 이것을 우리가 원형질 연락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동물 세포에도 이러한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간극연접이죠. 간극연접 또는 우리가 교신연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신연접. 교신연접이라고 부릅니다. 교신한다.
얘들이 뭐 한다고요? 물질 교환합니다. 물질 교환. 자, 밀착원접이라고 하는 것은 두 세포를 밀착시켰다. 밀착원접. 자, 그 다음 부착원접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들을 말 그대로 부착시켰다는 표현인데 세포들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를 모으는 역할. 그러니까 비슷한 세포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부착원접이에요. 자, 데스모점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를 고정한다. 비슷하죠, 그죠? 세포를 고정한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면, 세포가 있으면요, 이 세포 두 개의 틈을 이렇게 막아요, 틈을 막은 게 바로 이 밀착원접이에요. 틈을 막은 게. 그런데 양쪽에서 못을 박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팍팍, 못을 양쪽에서 박아놨어. 이게 데스모점이에요. 이게 데스모점. 그다음 부착원접은 이런 세포들을 모으게 하는 거죠. 인식이에요. 야, 너 누구야? 난 누구야? 그래, 우리 둘이 비슷한 애들이네? 그럼 모여있자. 그러니까 조직을 이룰 때, 신경 조직을 이룰 때, 또는 상피 조직을 이룰 때 서로 붙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부착원접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교원섬유라는 게 이제 콜라게너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피부, 그러니까 신장, 이게 당기죠. 이렇게 당기면 이게 늘어나잖아요. 이건 콜라겐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콜라겐 성분이 피부 미용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교원섬유, 콜라게너스 파이버라고 부릅니다. 특징들 아시겠죠?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두 세포를 밀착시켰어? 밀착원접. 두 세포를 고정시켰어? 데스모점. 세포들 간에 인식을 해? 부착원접. 물질 교환을 해? 강교원접. 신장을 갖다가 유발시켜? 교원섬유, 콜라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식물 소기, 세포 소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거든요. 자,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은 핵에 존재하는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래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이 리보솜이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핵에 들어있었던 DNA 정보에 의해서 나오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즉 DNA로부터 mRNA가 만들어지고, 이건 뭐 핵에서 일어나죠. 이건요. 핵에서. 그럼 이제 이 mRNA로부터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누가 한다? 리보솜이 하는 거거든요. 리보솜. 이걸 리보솜이 하는 거예요. 자, 소포체는 물질의 산물, 노폐물 저장, 삼투압 조절 기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질 산물, 노폐물을 저장한다. 이건 주로 이제 액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액포가 합니다. 삼투압 조절, 이런 것들 다 이건 액포가 하죠. 자, 골지체, 세포 내에서 합성한 물질을 저장, 그 다음 분비, 여기 관여하죠. 골지체. 오케이. 자, 그 다음 리을번. 리소솜은 탄수화물과 지질의 합성, 수송에 관여한다. 자, 이건 소포체 얘기를 한 거죠. 소포체, 탄수화물과 지질의 합성, 수송에 관여하죠. 자, 중심체, 주로 동물세포에 관찰이 되는 것이고, 세포 분열 시 난고로 이동해서 방추사를 이동하는 것이다. 중심체 또는 뭐 중심립 이런 것들, 이제 옳은 지문이죠. 그럼 기억, 디귿, 미음이 이제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즈를 일으키는 레트로바이러스. 자, HIV죠. 자,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은 RNA를 DNA로 만들어서 그것을 숙주의 게놈 DNA 안에 삽입을 해서 프로바이러스를 만드는 것들을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고요. 레트로바이러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HIV예요. 또는 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렌티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출제하는 것은 거의 HIV가 나오죠. 자, 옳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 입자 하나에는 한 분자의 단위가닥 RNA 존재다. 이거 아주 어렵습니다. 한 분자가 아니라요. 두 분자입니다. 이건 진짜 이건 정말 좀 심했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두 분자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8개 분자고요. 자, 바이러스의 RNA는 역전자 요소를 이용한다면 이중가닥 DNA를 만들 수가 있어서 얘가 그대로 게놈에 삽입될 수가 있죠. 그럼 핵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프로바이러스가 되죠.
숙주의 핵 안에 DNA 삽입이 되면 그건 프로바이러스가 된다. 자, 전사된 바이러스 RNA는 캡시드, 당단백질, 외피 등을 조립하죠. 그러니까 이제 RNA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mRNA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예로부터 이제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단백질들이 이와 같은 캡시드, 당단백질, 외피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RNA라고 하는 것들을 감싸고 있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캡시드예요. 이게 캡시드. 그 다음에 이제 외피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외부의 바깥쪽에 있는 게 이제 외피거든요. 거기에 당단백질들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당단백질. 당단백질, 외피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형성을 할 수가 있는 게 특징이죠. 캡시드도 단백질이고요. 당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그냥 단백질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문제였죠, 사실은요. 답은 이제 1번입니다. 자, 그림은 식물세포의 소기관을 분리해서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자, 앞에 이제 보면은 실험들을 이렇게 쭉 해나간 모습이네요.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은 요거 핵이에요. 두 번째는 떨어지는 것이 뭐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식물의 경우에는 엽록체예요. 이거 이제 수능에서 이거 되게 잘 내거든요. 그 다음 여기서 떨어지는 게 이제 미토콘드리아거든요. 자, 그 다음 뭐 액포도 있을 수 있고 포옥심도 있을 수 있겠죠.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이제 액포가 아니라 리소좀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 다음 첫 번째 골지체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럼 A, B에 있는 특징들, 물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질을 할 수 있죠.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다 할 수 있죠. 전자전달에 ATP 합성할 수 있다.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서 전자전달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미토콘드리아 내막, 엽록체의 틸라코이드막, 그런 볼이 전자전달기가 있고 그 지역에서 H 플러스의 펌프질을 하게 되면 수소이온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ATP를 만들죠. 자, 산소를 소비해서 에너지 발생시킬 수 있다.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얘기예요. 미토콘드리아. 그럼 엽록체에서 하는 일은 아니죠. 엽록체는 오히려 산소를 만드니까 이건 이제 공통적인 상이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자,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기 복제 능력이 있다. 이건 역시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공통적인 특징이 되는 거니까 기억과 니은과 리을이 다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식물세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단답형 문제는 아닙니다만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C의 17번 문제인데 자,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의 세포 내 공생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아닌 것은 이렇게 했어요. 공생설, 아까 얘기했던 것. 크기가 또 구조가 세균과 비슷하다. 단 하나의 고리형 DNA를 가지고 있다. 다 좋아요. 자, 내막에는 현존하는 진핵생물의 원형질 막에서 발견되는 것과 상동인 전자전달계 효소가 있다. 진핵생물의 원핵세포가 아니라 원핵생물의 원형질막에서 발견되는 것과 상동 이렇게 하셔야겠네요. 자, 자신의 DNA로 단백질을 전사하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치를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70S의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었잖아요. 70S 유사한 리보솜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리보솜의 크기, 70S. 그지? 유클레오티드의 서열, 항생제 감두성. 감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듣느냐, 항생제가 듣느냐의 얘기예요. 스테토마이신, 잘 듣죠. 그 진핵세포의 그 리보솜보다 원핵세포의 리보솜과도 유사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틀린 것은 이제 2번이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림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활면서포체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군요. 지방직 공무원 2014년 기출문제. 자, 활면서포체의 기능이다. 단백질의 합성? 아니네요. 단백질의 합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리보솜. 조면서포체에 부착되어서 부착 리보솜이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독성물질 해독 어디서 한다고요? 간에서. 칼슘 ion의 저장, 스테로이드, 지질의 합성.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효소가 있어요. 효소가. 그래서 활면서포체에서는 얘를 스테로이드 호르몬 있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도 일부 스테로이드로 만들 수는 있는데 거의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 활면서포체에 대한 걸 취재하는 거니까 이 사항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미세소관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했군요. 자, 미세소관 튜블린 2합체 구성되어 있다. 자, 미세소관은 튜블린 2합체가 되어 있습니다. 알파라는 것과 베타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튜블린 2합체. 네,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튜블린 2합체. 자, 미세소관은 진핵세포의 소기관에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 아, 이것도 상당히 이제 좀, 좋은 지문입니다. 그죠? 좋은 지문입니다. 뭐 만만치 않네요. 그죠? 공무원 시험 문제가 참 만만치가 않은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배우긴 배워요. 근데 이제 상세하게 좀 나와서, 좀 이제 만만치 않은 거죠. 그죠? 이동 통로 역할을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미세 소관들이 중심체로부터 이게 방향으로 뻗어 있거든요. 미세 소관이 중심체로부터 이렇게 방향으로 뻗어 있어요. 그럼 뻗어나가 있는 쪽을 우리가 플러스 엔드라고 부르고요. 안쪽을 이제 마이너스 엔드라고 불러요. 바깥쪽 플러스, 안쪽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방향성이 있잖아요. 저 여기가 서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서울에서 우리가 뭐 지방도로를 타고 내가 바깥쪽 나간다. 그게 플러스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하행선 올라간다. 그럼 뭐 상행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트럭을 타고 움직이는 것처럼 운동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운동 단백질. 그래서 운동 단백질 중에 키네신이라는 것도 있고 디네인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키네신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고 디네인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애들이 미세 소관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키네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방향 쪽에서 플러스 방향 쪽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이제 하행선으로 가는 그런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네인은 거꾸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 단백질들이 이동을 하는 건데, 그 이동을 할 때 이런 소기관들을 업고 가요. 업고. 그러니까 운동 단백질 이게 힘이 무지하게 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단백질 또는 소기관들을 자기가 등에다 업고 저 도로 따라서 막 뛰는 거예요. 재밌죠? 그죠? 자, 그 다음 3번. 진정세균의 편모가 미소관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아니에요. 진정세균이 아니라 이거는 진핵세포겠죠. 진핵세포. 진핵세포의 편모가 미소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진정세균의 경우에는요. 플라겔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라겔린 단백질이라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겔린 단백질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플라겔린 단백질이 이루어져 있는 편모가 회전운동한다고 그랬죠. 회전운동. 그 다음 4번. 코리친은 튜블린과 결합해서 이 중합파를 억제한다. 자, 이것도 좀 약간 이제 만만치 않은데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코리친이 중합파를 막는다. 중합파라는 것은 이게 길어지는 거 말하는 건데 늘어나는 거. 이걸 막아요. 자, 그러면 코리친을 처리하게 되면 세포의 분열이 잘 안 됩니다. 왜? 염색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나눈다고 하는 기작이 있잖아요. 그때 중심체가 양쪽에 있어가지고 이게 미세소관이 신장되어가지고 붙어야 되거든요. 미세소관, 방추사 이렇게 신장되어 붙어야 돼. 이게 방추사. 미세소관이 이루어져 있는 방추사인데 얘 신장이 이게 안 돼. 코리친 때문에. 코리친을 처리하면 이게 신장이 안 되니까 이게 늘어나지가 않아. 그러면 못 붙이죠. 그럼 이동을 못 합니다. 저기 틀린 질문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자, 그 다음 C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강의를 계속 찍고 있는데요. 조금씩 이제 좀 저희도, 화질을 좀 좋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조명이 막 몇 개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너무 덥네요. 가끔 이제 물을 먹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막 여러 군데서 막 빛이 들어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자, 그래서 정신 바싹 차리고 또 문제 풀어갑시다. 자, C2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진핵세포는 갖고 있는데 고세균이 가지고 있지 않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분류를 할 때요. 영역이라는 분류를 하거든요. 우리 생물을 이제 분류를 할 때 영역이라고 나눠요. 그럼 영역을 나누게 되면 거기에
고세균 영역이 있는 거고요. 영역 쓰지 맙시다. 또 하나는 진정 세균 영역이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진핵 생물 영역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다음 단계로 분류가 되는 게 개겠잖아요, 개. 그러면 우리가 고세균, 진정세균에 대해서는 개를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진핵생물은 개를 더 얘기하잖아요. 우리 얘기할 때 이제 원생 생물계, 원생 생물계, 자 그리고 균계, 자 그리고 식물계, 그리고 동물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점점 나눠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종속, 과목, 강, 문, 계 영역이거든요. 그다음 이제 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또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해면동물문, 자포동물문, 절지동물문 등등으로 세분화됩니다. 그 중에 우리 사람은 척삭동물문에 있죠. 그 중에 우리는 포유류 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강으로 가는 거니까. 자, 이게 이제 분류체계예요. 그럼 이제 분류체계의 가장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이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의 그 특징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진핵세포를 갖고 있는데 고세균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안 갖고 있죠. 미토콘드리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세균이기 때문에 소기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리보솜 이건 갖고 있어야 돼. 이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단백질 번영하니까. 히스톤 야 이거 갖고 있어요. 진정세균은 안 갖고 있지만 고세균은 히스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핵세포라고 하는 것이 고세균이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세균을 중심으로 다른 진정세균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게 진핵세포죠. 세포 내 공생들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 다음 핵 이거 안 갖고 있죠. 핵은 진핵세포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RNA 자 이거 오탑니다. 중합효소 RNA 중합효소 자 이것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고세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은 기역과 리을이 되겠죠. 기역과 리을. 답은 3번.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C22번. 자, C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변리사 2014년도 문제인데, 우리 그 공무원 시험이 유사한 시험들이 있어요. 유사한 시험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사한 시험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무원 시험, 그 다음에 이제 변리사 시험, 그리고 이제 기술고시 등의 그 시험들, 또 약간 이제 대학 편입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런, 시험들이, 문제들이, 예,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변리사 시험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조금 더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가 좀 더 있는 편이고요. 공무원 문제가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뭐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 중에서 이 문제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된 거예요. 이건 짱돌 문제, 버려도 되는 문제인데, 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집에 있으니까. 자,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있어요.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긴 한데, 조류 인플루엔자야. 얘는 좀 달라요, 특징이요.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희한하게, 얘가 RNA 바이러스인데, 얘가 RNA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얘가 간염하잖아요. 자, 간염하게 되면 얘가 특징이 뭐냐면, 역전사를 해요. 역전사합니다. 그럼 역전사를 하게 되면 DNA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cDNA를 만들어가지고 이 cDNA로부터 다시 RNA를 만들고 증식을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RNA에서 DNA 만들지 다시 DNA로부터 RNA를 다시 만들기 때문에 변이를 여러 번 겪을 수 있어요. DNA로부터 DNA가 복제되는 것은 변이가 별로 안 생겨요. 염계 변이가 별로 없는데 RNA에서 DNA를 만든다 또는 RNA에서 DNA에서 RNA를 만든다 이런 과정에서는 변이성이 생기거든요. 염기가 잘 바뀝니다. 그래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변이성이 좀 심한 편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유행하면은 우리가 좀 힘들죠. 사람들이 막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요. 자, AI 바이러스는 DNA를 전부 가지고 있다? 틀렸습니다. RNA를 갖고 있고요. RNA 갖고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난다. 이거 뒤에 거랑 맞습니다. 그 이유는 역전사 때문에 그래요. 바이러스가 증식을 할 때 표면 남의 형태가 바뀔 수 있다. 변하니까요. 그럼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세포에서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건 아니죠. 숙제가 만들어집니다.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항체는요. 무조건 만들어져요. 어떠한 병균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항체는 내가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양이 문제입니다. 극복을 할 수 있는 양이냐, 극복을 할 수 없는 양이냐. 그러니까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되었다.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체를 충분히 많이 만든 거죠. 죽는 사람들은요, 항체를 충분히 많이 못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성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특정한 항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못 만든 거예요. 그 경우에 이제 죽는 거죠. 근데 항체는 다 만들어진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디귿번. AI 바이러스는 역전사 과정에 의해서 핵산을 복제하기 때문에 변이가 잘 일어난다. 그래서 위험하다. 이런 게 특징입니다. 응? 그래서 답은 이제 디귿번이죠. 그죠? 디귿번. 공무원, 변리사, 기술고시 등등등. 공병기. 좀 말이 좀 웃기네요. 그죠? 공병기. 그리고 갑자기 자, 여러분 좀 뒤로 갈게요. 갑자기 이상한 데가 찝혀진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2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 자, 이것도 이제 변리사 2014년도 기출이었는데 역시 이 문항도 조금 난해했습니다. 어려웠어요, 이거. 자, 보십시다. 사람의 장내 세균입니다. 우리 장에 세균이 있어요. 뭐 이런 선조 있잖아요. 살아서 장까지 간다. 막 이런 선조도 있고요. 우리 대장균이라는 균도 여러분 잘 아시고요. 자, 그런 균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장내 세균은 섬유소를 분해해서 인간의 소화를 도울 수가 있는가? 우리가 장내 세균이 있다고 했을 때 셀룰로스를 분해해가지고 인간의 소화를 돕는다면 우리가 나무를 먹었을 때 살찔 거를 걱정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장내 세균들은 이제 그런 거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소의 얘기입니다. 이건 이건 소의 얘기예요. 섬유소를 분해하는 거 이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장내 세균들이 약간 분해할 수는 있어요. 저기 이제 대장 쪽에 있는 것들. 근데 대장에서는 뭐 분해해봤자 소화가 되는 건, 흡수가 되진 않으니까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없죠. 인간의 소화를 이렇게 돕지 못합니다. 자, 대장균 중에 O157. 상당히 유명한 이제 균주였습니다, 옛날에요. 신문에도 막 나왔었어. O157균 말고. 그때 당시가 나왔으면 다 맞췄을 텐데. 자, O157균이 이게 유해성 균이에요. 대장균 중에서도 유해한 균들이 있고 무해한 균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균들은 이제 무해한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유해한 균들도 있습니다. 자, 장내 세균은 토양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발견되죠. 왜 안 돼요? 우리가 화장실 가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토양 속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발견될 수가 있죠. 그죠? 니은번만, 오렌지번.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DNA를 갖고 있는 세포 소기관. 이거 쉽네요. 자,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죠. 네, 기억과 니은과 리을. 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다음 문제. 자, 여기 들어갈게요. 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갖는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중막 구조. 오케이. 진핵세포로부터 유래되었다. 아니죠. 원핵세포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해야겠습니다. 원핵세포로부터 유래되었다. 화학삼수 인산화가 있고 ATP를 만든다.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둘 다 전자전자기 시스템과 화학삼수 인산화 시스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ATP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엽록체가 가지고 있는 화학삼수 인산화 시스템에 광인산화 시스템이 있는 거고,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산화적 인산화 시스템을 갖고 있죠. 자, 리보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도 만들 수가 있는데 70S라는 거 기억하시라고 했죠. 자, 26번. 자, 바이러스 유전체와 유전정보의 흐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오케이. 숙주세포에서 CDN 합성한다. 아니네요. CDN 합성한 것은 아닙니다. 뭐 조류독감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RNA를 RNA로 복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는 바이러스 전에 RNA가 있다. 역전세소가 있다. 오케이. 두 개씩 있습니다. RNA 분절 2개, 역전세소 2개. 자, 바이러스 균체는 DNA일 수도 있고 RNA일 수도 있죠. 이중가닥일 수도 있고 단일가닥일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세포의 염색체 DNA로 삽입된 바이러스 DNA를 프로바이러스라고 한다. 그래, HIV 다뤘죠. HIV가 자신의 RNA를 DNA로 만들어서 이거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프로바이러스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최근 이게 그 공무원 일도 보면은 뭐 난이도가 그렇게 뭐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런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문제를 이제 풀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물세포의 세포 골격을 구성하는 중간 필라멘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하겠습니다. 중간 필라멘트? 중간 섬유네요. 세포 골격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미세 소관, 중간 섬유, 미세 섬유죠. 자, 세포 운동의 필수 요소로서 세포가 표면 위를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준다. 세포 운동의 필수 요소다. 표면을 이동한다. 이거는 미세 섬유입니다. 미세 섬유가 일을 해주죠. 위족이라고 한 걸 내놔요. 이렇게 이제 세포가 이 표면을 이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면 자기 이제 앞쪽 이렇게 쭉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이렇게요. 그죠? 튀어나온 걸 이제 우리가 위족이라고 부르요. 위족. 이제 위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족.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 자, 세포 분열 시 방추사를 형성해서 염색체 이동을 돕는다. 이건 미세 소관의 얘기죠. 미세 소관. 자, 중심체로부터 방상으로 세포를 뻗어나간다. 플러스 쪽으로 쫙 나가는 거였죠. 이거 미세 소관이죠. 소관. 자, 핵막 아래에 있다. 야, 이거 핵막 아래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핵막 아래에 있다면 중간 섬유, 라민이라고 하는 애죠. 라민. 중간 섬유 중에 라민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라면이 아니고요. 라면이 아닙니다. 라민. 알겠죠? 라민. 중간 섬유 중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케라틴. 케라틴이라고 하는 것들은 중간 섬유 중에 한 성분인데 얘들은 데스모점을 구성해요. 데스모점. 데스모점은 중간 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만치 않았네요. 그죠? 옳은 질문은 이제 4번입니다. 자, 28번. 미섬유의 구성 성분, 단답형이네요. 액틴. 액틴. 자, 디네인. 아까 이제 운동 단백질 하나로 얘기했던 거죠. 미세 소관에 플러스 돼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거. 이게 디네인입니다. 케라틴. 방금 얘기했죠. 중간 섬유의 성분이고요. 튜블린. 미세 소관의 성분이죠. 튜블린은 미세 소관의 성분이죠. 얘는 이제 운동 단백질이고요. 운동 단백질. 미세 소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미세 소관 따라 움직일 때 미세 소관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자,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핵세포의 세포 소견의 명칭, 막구조, 기능을 이렇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했어요. 핵, 이중막, 오케이. mRNA 합성, 오케이. 그죠? 핵에서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잖아요. 자, 미토콘드리아, 단일막, 탄수화물 합성, 이거 아니네요. 네. 자, 리소좀, 이중막, 아니네요. 단일막, 이건 단일막. 자, 미토콘드리아는요, 탄수화물 합성 아니에요. 탄수화물 합성은 저희 소포체 쪽에서 합성하는 것이고, 소포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ATP 합성이죠. ATP 합성. 자, 리소좀 단백질 합성 아니죠. 세포 내 소화죠. 세포 내 소화. 단백질 합성하는 것은 리보솜이 하는 거고요. 자, 리보좀, 리보솜, 리보좀 똑같은 표현이고 단일막, 막 아닙니다. 막 없어요. 막 없습니다. 자, 하는 역할은요, 단백질 합성이죠. 역시 단답형 키워드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30번. 동물세포 사이의 연접에 대한 것을 모두 골라라고 했습니다. 밀착연접, 데스모좀, 간극연접. 맞네요. 이건 뭐예요? 식물이죠, 식물. 식물세포 간의 물질 교환한다. 원형질, 연락사. 답은 이제 2번이죠, 이것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다 했나요? 네, 다 했네요,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이거 별리사 기출 이제 2016년 거가 있었는데, 이거 잠깐 보면요. 진핵세포의 세포 골격을 구성하는 성분을 물어봤거든요. 세포 골격, 그럼 이제, 누가 있을까요? 액틴이죠, 액틴. 그죠, 액틴. 이게 미세 섬유죠. 섬유를 이루죠. 키네신, 운동단백질. 디네인, 역시 운동단백질. 자, 미오신. 자, 미오신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액틴 섬유라고 하는 것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게 바로 미오신이라는 성분이고, 이게 이제 근육이나 이런 데에 많이 존재하고 있죠. 자, 콜라겐, 역시 이제 섬유 물질이죠. 우리 신장성을 일으키는 섬유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C단원에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단답형적으로 이제 외우면 되는 문제들이 많지만 정리를 잘 해두셔가지고요.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C단원에 대한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